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연하다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낱말이 좀 어려운 낱말입니다만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 사람은 산처럼 의연하고 강처럼 유하다. 그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예, 의연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굳세다, 굳셀의다. 여는 그러하다. 막 굳세다. 막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굳셀의자의 왼쪽 부분에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발음도 여기서 왔는데 성이 나서 털이 일어날 의다.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돼지 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돼지가 성이 나면 털이 이렇게 곤두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성 나서 털이 일어난다. 거기에다가 창으로 친다. 이것은 뭔가 때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성이 바짝 오른다. 아주 굳세게 강하게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는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계곡이 연에다가 불화자다. 그렇죠? 계곡이다. 막 이렇게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곡이는 자고로 거슬러서 이렇게 먹을 때 거슬러서 먹어야 맛있다. 뭐 이렇게 특히 막 우리 민족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원래 이 글자는 거슬린다, 불태운다 그런 뜻이다. 근데 이것이 계곡이는 그렇게 먹어야만 맛이 있다. 당연히 그러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 뜻인 불탄다, 거슬른다는 뜻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불화자를 다시 넣어서 탄다, 거스른다라는 그런 새로운 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자, 의연하다. 국어사전을 보니 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없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사람이 의지가 강하고 굳세어 끄떡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연한 태도. 동생은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매사에 의연했다 하면 대체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낱말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읽을 때 의연하다 할 때 끄떡없다라는데 눈에 많이 갔어요. 아, 의연하다는 것은 끄떡없다, 흔들림이 없다 그런 의미로 일단 생각을 하다가 다시 보니까 여기에 의지가 굳세어서 의지가 강해서 의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밖으로 드러나는 모양의 문제냐 아니면 내면적인 의지의 문제냐 하는 조금 갈등이랄까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냐 하는 막 그런 갈등이 아닌 갈등을 좀 느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 낱말에는 의지와 끄떡없다라는 것이 끄떡없다는 것은 의지가 끄떡없을 수도 있지만 태도가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럴 경우도 있다. 그렇죠? 의연한 태도 하면 밖으로 보이는 태도가 끄떡없다. 대체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장처럼 그 사람을 산처럼 의연하다 하면 이것은 외향적인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 물론 이런 예문이 아닌 다른 내면이 끄떡없는 그런 예문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의연하다는 게 외강내유냐 아니면 외유내강이냐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외강, 끄떡없다라는 것은 외강으로 좀 보인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의지가 굳세다는 것은 속으로도 강하다. 그렇다고 외강, 내강으로 또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강, 내유다. 약이 아니다. 약할 약이 아니라 부드러울 유다. 그렇죠? 부드러운 것과 약한 것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외강, 내유일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유, 내강일 수도 있다. 외유로 보면 이게 강조가 되면 의연한 태도와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두 가지 다 같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외유내강이라고 밖이 부드럽다 해서 보이는 게 유하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죠. 외유내강이라는 걸 우리가 미덕으로 하나로 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의자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생활의 용어에 별로 없다. 아마 우리가 하나 눈여겨둘 만한 것은 강이 목누리다라는 사자성어. 강직하고 의는 굳세다. 그렇죠. 굳세고 목은 나무목은 순박하고 눌은 말이 어눌하다. 강이 목누리다. 이것이 이제 논어 자로편에 나온다. 자왈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강이 목누리 근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직한 것과 의연한 것과 목은 이제 질박한 것과 눌은 이제 말투가 어눌하다인데 이것은 말투가 경박하지 않다. 그렇죠? 경박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을 눌로 했다. 그것이야말로 인에 가깝다. 이때 이제
사자성어로 강의 목록에 의자가 나온다 정도. 그 외에는 생활용어로는 우리가 별로 배울 만한 게 없다. 낱말은 좀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가 지명 정리를 하다 보면 지명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의정부시 충의로에 의자가 들어있더라. 광주시에 의제로에 의자가 들어가 있더라. 제천 봉양읍에 의암로에 의자가 들어가 있더라. 상주 사벌국면에 충의로에 의자가 들어가 있더라. 요 정도 4개가 의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말하자면 충의는 정문부, 그리고 여기에 또 충의는 정기룡, 아마 이분들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분이다. 그래서 시호가 충의가 됐다. 이 의자가 말하자면 굳세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로 많이 썼고, 또 시호에도 무관들에 대한 시호에도 이런 것이 좀 들어가 있다. 그렇죠? 여기에 의제는, 광주 의제는 이제 유명한 화가 허백년 선생이다. 허백년의 아호가 의제다. 그렇죠? 그리고 의암로, 제천의 의암로는 유인석 장군이 말하자면 근세 말에 근세 의병장이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붙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구세어자를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의 머리 뒤에 따를 수가 왼쪽에 있는 의자다. 머리 곤두설 의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돼지의 머리라는 것은 돼지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돼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그런데 이 글자가 이 돼지 해자라는 글자의 머리에 서였다 해서 붙은 이름이 돼지의 머리다. 외우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편의로 만든 이름이 돼지의 머리다. 돼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어떤 머리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덟 팔자와 돼지시를 합친 것이다. 합친 것이 구세르자의 왼쪽에 있는 글자다. 이렇게 됐어요. 이 돼지시라는 것이 옛날에는 돼지 전체를 이렇게 그린 것이다. 이것이 점점 간략화 되면서 돼지의 머리와 4개의 다리와, 그렇죠? 꼬리를 이렇게 나타내는 글자가 돼지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돼지시자에서 아랫부분이 상당히 헷갈릴 수 있다. 비슷한 것이 보면 이제 판단할 단자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똑같다. 근데 무리 중자의 아랫부분과 세길 녹자의 아랫부분과 한자에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단자,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점괘를 판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인연연자라든지 석가래 연자라든지 쓸 때는 윗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이것이 붙어 있다. 그리고 무리 중자도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헷갈리기 쉽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셋이다. 그렇죠? 사람 인자 하나, 그리고 사람 둘, 그리고 3명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제가 이 글자를 쓰냐면, 제가 어려서 한자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피열자 아래에 무리 중자를 이렇게 많이 썼어요. 제가 실제로 많이 썼다고요. 이것이 이것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꽤 나이가 들어서 알았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리 중자인 줄 알았다. 그래서 헷갈리기 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색일 녹자다. 예, 그렇죠. 색일 녹자다. 이것은 나무를 이렇게 말하자면 깎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기록할 녹자, 그렇죠. 풀을 녹자, 그리고 복록이다 할 때 쓰는데, 이러한 아랫부분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좀 자신 없으면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필수는 가운데 먼저 하고 왼쪽에 하고 어느 쪽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는 같은데 글자가 다른 의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지할 의자를 쓰면 전과 다름이 없다. 의지한다는 것은 예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전과 다름없는 것이 의연하다. 이 의연과 앞에 의연이 헷갈릴 수 있는데, 구태의연하다 하면 안 헷갈리겠죠. 구태의연. 옛날 태도, 옛날의 모습과 변함이 없는 것이 구태의연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에 의거한다. 그 근거를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초를 두는 것을 얘기한다. 그것이 의지할 의다. 자, 연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그렇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죠. 그럴 연이다. 근데 그것이 체한다. 또 그것인 것처럼 뽐낸다. 그것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전미사로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서 학자연한다는 것은 학자인 체한다. 학자임을 뽐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군자연.
군자인 것처럼, 실제로 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군자인 것처럼 하고 또는 군자인 것을 뽐낸다. 학생연한다. 위에 두 개는 잘 씁니다만 아래 학생연 별로 안 쓸 수 있습니다만 학생인 것처럼 한다. 학생도 아니면서, 그렇죠? 또 덕이연한다. 덕이 어떤 뜻대로 된 것처럼 잘난 체한다. 덕이연한다. 그리고 연휴, 어떤 연휴에 그런 뒤에 할 때 연휴에 그런 낱말을 좀 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특별히 해석을 아주 깊게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될 낱말들인데 많이 쓰는 것이다. 당연하다, 필연, 우연, 미연, 자연. 자연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많이 우리가 씁니다만은 당연히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전미사로 쓰였다. 그렇죠?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죠? 필연, 반드시 그렇다. 그래서 우연, 미연, 자연 이런 낱말로 많이 씁니다. 또 언연 중에 과연 그렇다. 초연하다. 오늘 나온 의연하다. 또 의연하다. 이렇게 해서 연자가 전미사로서 많이 쓰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의연하다. 한중일 같은 글자로 쓰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의연 두 개의 의연이 있고 구태의연 또 강이 목률이다. 이런 낱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